제가 만약 여당 선거를 지휘를 한다면 한마디로 중도 확장입니다. 중도 확장 저는 할 여지가 앞으로 2달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경제같이 2달 안에 뭔가 성과를 나타내는 거는 그런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인데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도층, 수도권, 이 청년층 마음이 지금 민주당 쪽에 많이 가 있거든요. 그분들 중에 절반이라도 마음을 돌릴 수 있으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절반 마음을 돌릴 수 있으면 저는 이 선거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지지층을 결집할 만큼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뭐냐? 무슨 수단이 있냐? 일단 대통령과 완전히 차별화를 해야죠. 대통령과 완전히 거리를 둬야죠. 윤 대통령 저렇게 국민 밉상돼 있는데 어떻게 같이 갑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열심히 하시라.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말 하셨잖아요. 당은 당의 일을 하겠다. 그러면 거리를 두고 할 게 당장 지금 중도층이 그렇게 싫어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명품백 문제 깨끗하게 해소하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청년 일자리 비정규직 이런 문제, 또 양극화 어려운 분들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보수 정당이 총선 때 내놓지 못했던 복지 공약, 노동 공약 이런 거를 굉장히 과감하게 내놔야 돼요. 그리고 이 정권 들어가지고 국가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개혁이 지난 2년 동안 골든타임을 놓쳤지 못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죄송하다, 여당이 못했다.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를 한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우리 이런 개혁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인구 문제, 기후 문제, 복지 문제, 노동 문제, 연금 문제, 교육 문제 이런 거 다 집어넣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천을 아까 대통령 거리를 딱 두면 이제 대통령 눈치 안 보고요. 지금 국민의힘에 인재 영입을 한다 그러는데 국민의힘에 영입된 인재 중에 국민들 보시기에 야, 저 사람 괜찮아. 난 저 사람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 찍어야 되겠어라고 할 만큼 국민들한테 각인되는 인재가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앞으로 2달 남아있고 공천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저는 수도권의 인재 영입은 지금보다 훨씬 더 파격적으로 그것도 목표를 딱 가지고 제가 중도 확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중도층이 좋아할 수 있는 후보. 중도층이 진짜 저 정도면 우리가 저 사람 믿고 국민의힘 찍겠다라고 할 만한 후보. 그런 후보를 왜 못 찾겠습니까? 5천만 국민 중에 왜 그런 분이 없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해놓은 인재 영입은 민주당도 제가 보기 되게 답답한데 우리도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는 해결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당만의 그러니까 대통령과는 다른 그런 개혁 정책 내세워야 되고 독특한 인재 영입이 좀 필요하다. 그거 하시겠다. 하지만 못 하시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좀 이따 그거에 관련된 당대표가 아니셔서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관련된 아마 질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바뀔 수 있겠죠. 네, 그럼 유시민 작가님. 저는 뭐 아무 당의 당대표도 할 생각 전혀 없지만 그냥 가상 상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유승민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왜 지금 여당이 저렇게 어려워진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신당들 중에 이준석 신당은 이준석 전 대표가 쫓겨나서 신당을 만든 거고요. 이낙연 신당은 나가서 신당을 만든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지층 쪽에서 반응이 달라요.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랬나 보다라고 양해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반면 이낙연 신당은 왜 저랬지 도대체? 이 분위기 온도 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 쫓아내고 그 유승민 의원 같은 분을 절대 당대표를 안 시키잖아요. 이 얘기는 우리가 데이터, 이 3차 조사 데이터뿐만 아니라 1차부터 3차까지 봤던데 중도층, 스윙보터층에서 왜 여당이 고립되었는가를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도층, 그러니까 특정 정당에 대한 이념적인 집착이나 애착이 별로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말이 되게 일을 해야 저거 믿을 수 있네 해서 표를 준다고요. 근데 지금 말이 전혀 안 되게 하고 있거든요. 말이 되게 할 분은 저렇게 밖으로 내돌려요, 지금. 아니, 민주당 대표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대표 제가라면 계속해서 이 스윙보터층, 중간층을 굳히는 전략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성적표가 이렇게 안 좋은데 그걸 조목조목
어디가 안 좋은지를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언제부터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는지 이런 거 다 할 거고요. 제가 지금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념 외교로 망쳐놓은 그 해외 시장을 복원하겠다. 지금 중국이요, 우리 최대 흑자국이었는데 지금 최대 적자국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대중국 무역이 적자가 나기 시작한 게 2022년 5월부터예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던 그 달부터요. 그게 무슨 경제 구조가 바뀌어서 대한 의존도가 줄어서 그렇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한 달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는 수출입 전체 규모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다 끝나가는데 그따 대고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뭐 군사 지원도 하고 싶다 이런 말을 왜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윤 대통령이 남중국해 문제, 대만 양안 문제를 왜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은 국민들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 이념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국민 경제에 어떤 해를 끼칠지를 1도 생각 안 하고 막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목조목 우리 경제가 나빠진 이유, 소비 지출이 감소한 거, 기업의 투자 수요가 감소한 거, 해외 부문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거, 이런 것들을 재정 적자가 커진 거, 이유를 다 따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그것을 바로잡을 입법 공약들을 낼 겁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이 다 거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180석 정도 얻어가지고는 야당이 지금 상황을 못 바꿉니다. 대통령이 다 거부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 당의 의석을 100석 미만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향의 정당, 다른 정당에게 차라리 표를 주라. 이 유승민 의원님 말씀처럼 네. 정부에 대해서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보수 정당에다 표를 주시라. 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캠페인을 할 거예요. 유 작가님이 200석 이야기를 이제 드디어 하시기 시작하니까 저희들한테도 약간 희망이 보이고